여러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차 위에 나는 드론이 있다 팀. 드론 신속 배송을 위한 AI 기반 최적의 하늘길 구축 시스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환경,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연, 발전 가능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도로를 통해 물품을 배송할 경우 항상 시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택배 물품이라면 대개 배송이 지연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 물품은 다릅니다. 시간이 곧 사람의 생명입니다. 대량 출혈 환자는 1시간 안에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 골든타임을 사수하고자 병원 응급물품 배송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구조 실험에서는 무려 앰뷸런스보다 17분이나 빨리 도착했고, 루안다에서는 실제로 드론으로 혈액팩을 배송하여 소요 시간을 4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드론 전용 하늘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 특히 서울에는 다수의 고층 건물과 산이 있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를 짜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 변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AI를 활용하여 최적의 하늘길을 도출합니다. 활용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우선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혈액 요청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합니다. 다음 AI를 활용하여 최적의 하늘길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최적 경로를 화면에 띄워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드론 응급 배송에 사용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하늘길은 3가지 주요한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길을 활용하면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사수 확률을 높여 인명 구조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도심에서 실증한 드론 연구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하늘길을 통해 누적된 데이터는 드론 개발, 인프라 구축 선행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은 응급 배송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훗날 UAM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입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서비스 3단계로 나뉩니다. 데이터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인 출발지와 도착지의 정보, 그리고 활용 데이터인 지리와 날씨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델링은 2단계로 나뉩니다. 모델링 첫 번째 과정은 드론 공항을 설치하기 위한 군집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길 구축 과정으로 거시적 경로와 미시적 경로를 합쳐 최적의 경로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은 웹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우버에서 오픈소스로 배포한 케플러와 지형 시스템 자유 오픈소스인 QGIS를 사용하였습니다. 드론 시뮬레이션에는 에어심과 얼리얼 엔진을 활용하였습니다. 활용 데이터로는 기상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시 즉각 적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 단계는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원활한 혈액 배송을 위해 드론 공항이 될 혈액원의 위치를 군집화로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산출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혈액 공급은 단 3개의 혈액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혈액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너무 넓고 그 결과 차로 이동할 시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집화를 통해 추가적인 임시 혈액원이 될 병원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집화 실행에 앞서 사용할 군집화 알고리즘을 결정합니다. K평균 군집화는 군집 중심을 무작위로 결정하므로 실행마다 군집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자료가 복잡해지면 분류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상치에 강하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군집으로 묶어주는 응집형 계층적 군집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집화 결과입니다. 실루엣 개수는 군집 개수 5개인 경우가 약간 더 높지만 6개인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고 드론의 최대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혈액원, 병원 간의 최대 거리가 10km 이내가 되는 6개의 군집으로 결정했습니다. 각 군집에서 기존의 혈액원을 제외한 3곳의 군집 대표를 선정합니다. 기준은 혈액을 보관할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혈액의 수요가 높아 우선 공급의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최대한 군집의 중심에 가까워 배송이 용이한 곳을 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개발 두 번째 단계인 하늘길 구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적 경로는 거시적 경로와 미시적 경로를 합쳐서 산출됩니다. 주의할 점은 최단 경로가 반드시 최적의 경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드론은 최단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비행 장애 요소가 많아 오히려 돌아가는 드론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거시적 경로와 장애물을 회피하는 미시적 경로를 합하여 최적의 경로를 산출했습니다. 저희는 거시적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 DQN 알고리즘 응용법 중 하나인 미로찾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DQN은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Q러닝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 심층 신경망을 적용한 것입니다.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고 가장 큰 보상을 얻는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점수를 얻는 길은 배제하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위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로찾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산출한 거시적 경로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지도 공간을 가로 세로 1km의 범위로 격자화합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들을 기용 함수화하여 격자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 기용 함수에서 나온 점수를 보상으로 적용하여 학습 후 최적의 경로를 산출합니다. 다음은 비용 함수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드론 비행 시에는 반드시 비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드론 관련 도메인 지식을 참고하여 건물, 산, 바람, 강수의 총 4가지 비행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비용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4가지 변수는 각각 건물 개수, 산 면적, 풍향 풍속,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였습니다. 변수가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변수들의 영향도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에서 에어심 API를 통해 각 변수에 대해 비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선정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가정하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비행 시간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현재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우선 폴리핏 모듈을 통해 1차 함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비행 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비가 많이 오면 시야가 좁아져 객체 탐지에 영향을 주고 드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상청 강수량 등급에 따라 지수화하였습니다. 하늘길 구축의 마지막 단계 미시적 경로 산출입니다. 인폼드 아르티스트 알고리즘은 샘플링 기반 최단거리 알고리즘으로 설정한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에 장애물을 회피한 최단 경로를 탐색합니다. 과정은 우선 DQN으로 산출한 거시적 경로만 비행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도를 골격화합니다. 그 후 골격화된 지도 안에서 실제 장애물을 회피하며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 인폼드 아르티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위의 전 과정을 걸쳐 최적의 하늘길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종 서비스는 외부로 제공됩니다. 배송에 사용할 드론의 스펙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겠습니다. 최종 서비스 화면 예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은 드론 공항이 건설된 혈액원과 임시 혈액원입니다. 각 병원은 군집별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드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발지와 도착이 입력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한 후 경로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해당 입력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자동으로 지도에 매핑하여 보여줍니다.
경로는 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우상단에 예상 소요시간과 도착시간이 표시됩니다. 이어서 다른 경로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의 경우 23시 44분에 도착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경로는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추가한 두 개의 경로 역시 지도에 함께 표시됩니다. 첫 번째 드론의 예산 도착 시간인 23시 44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을 조금 느리게 설정하고 확인해보면 예산 도착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되어 다시 관제 화면을 확인하면 해당 경로는 사라집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발하면서 짠 몇 가지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순서대로 최대한 핵심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구성입니다. 활용 데이터는 모두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자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API의 경우 HVGC와 같이 파라미터들이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데이터 프레임 구성 시 이것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와 DB를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군지파입니다. 응급병원과 혈액원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경도와 위도는 위치를, 나머지는 병원 수용시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위치 정보로 군지파를 실행하기에 앞서 실루엣 계수와 덴드로그램을 확인합니다. 최적의 군집수가 정해졌다면 군지파를 실행합니다. 링케이지 파라미터를 와드로 설정하면 가장 가까운 정도로 군집화되고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만 가능합니다. 이제 군집별 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곳의 키포인트는 중심성과 큰 병원임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먼저 군집별 중심을 구하고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 중심까지의 거리의 역수를 중심거리 지수로 정의합니다. 이 지수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커지게 됩니다. 나머지 큰 병원임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모두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 스케일링하고 합산값을 기준으로 대표를 선정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DB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과정에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최적 경로 산출입니다. 거시적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격자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위도 경도 좌표를 격자 좌표로 바꾸는 코드를 사용하였고 그리드 변수를 통해 격자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DQN에 입력하기 위한 격자 지도를 생성합니다. 다소 복잡한데요. DQN에 입력될 미로는 행렬 형태입니다. 행렬의 인덱스는 음수 부분이 없으므로 좌표들이 모두 일사분면에 투영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한 작업입니다. 격자 지도를 구성하는 행렬의 요소는
각 격자 좌표마다 비용 함수를 매칭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비용 함수는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은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람의 경우 방향이 존재하는데요. 불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역풍으로, 아닌 경우는 순풍으로 취급합니다. 거시적 경로를 뽑기 위한 DQN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함수로 미루에서 취해야 할 행동, 즉 상하좌우 움직임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getReward 함수를 통해 격자 지도의 각 칸에 해당하는 보상 체계를 세워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액트 함수를 거쳐 알맞은 행동을 취해가며 보상을 누적 합산합니다. 알맞은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인자는 심층 신경망을 통해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는 총 3층의 댄스층을 레이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풋 사이즈는 격자 지도의 크기이며 아웃풋은 행동 종류의 개수인 4개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prel로 함수를 사용하였는데 양수일 경우에는 렐로 함수와 같이 작동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함수의 기울기를 출력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값은 상수가 아니라 계속 바뀌므로 각 레이어마다 알맞은 값을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경로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인덱스로 반환해줍니다.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시적 경로에서 방문한 위치만 비행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지도를 골격화합니다. 동시에 위도, 경도 좌표로의 복원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제 미시적 경로를 산출해야 합니다. 거시적 경로상에 존재하는 건물 데이터를 조회하고 장애물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최단거리 알고리즘에 넣고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사용될 미시적 경로를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좌표들은 격자화되어 있는데요. 위경도 좌표로 다시 복원하여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시각화 부분입니다. 글로벌 변수는 장고에서 현재 등록된 드론 경로의 정보를 담기 위해 선언되었습니다. 모든 함수는 장고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사용자 함수들은 앞서 했던 경로 산출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create map 함수는 지도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해당 경로 범위 내에 있는 산, 건물, 병원 데이터와 경로 좌표를 모아 지도에 추가합니다. 또한 드론 스펙에 맞게 예상 소요 시간과 도착 시간을 구해줍니다. 시각화는 케플러.gl 오픈소스를 활용하였는데요. 케플러셋 함수는 데이터들의 시각화할 세팅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앞서 웹구현에서 보셨다면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지도는 조금 다른 구성임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위에서 등록된 데이터들은 앞서 선언한 전역 변수가 담고 있습니다. 셀렉트 트립 함수는 해당 데이터들의 도착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이미 지난 경우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이외의 경로들은 전체 지도와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모델에서 거시적 경로는 1km 단위로 격자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세밀하게 격자화하여 적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더욱 최적화된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S맵 데이터 등 실제 환경과 같은 가상 환경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면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가적인 변수 개발과 비용 함수를 개선한다면 매우 정확하고 안전한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